저는 서울 외곽 아파트 부엌에서 반찬을 숫자처럼 나누며 오늘도 말을 덜어 먹었습니다. 김치통에서 금속성 젓가락 소리가 났고 된장찌개는 가스불 위에서 미세하게 울컥거렸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엄지로 탁탁 눌러 뉴스 채널을 돌렸고 앵커의 마른 목소리가 다발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내일 비 온대. 그가 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산 챙기지. 저는 물이 닿은 테이블에 둥근 물자국을 휴지로 문지르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달걀장조림을 출석부처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침묵의 출석. 미지근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종이 씹는 느낌이 났습니다. 형광등이 가끔 깜빡깜빡했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침묵의 바닥을 고르게 깔았습니다. 오늘 사람 많았어? 그가 묻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럭저럭 했습니다. 묻지 않는 게 더 편한 날, 입술을 다문 채 밥그릇을 제 몸쪽으로 한 뼘 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자, 무사히. 문화센터 복도는 물기 섞인 물감 냄새로 숨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밑그림 위에 연필선의 얇은 숨을 따라가며 아이 때 베껴쓰기 하던 공책처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종이는 약간 거칠었고 붓끝이 닿을 때마다 파르스름한 파랑이 실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제 옆할머니는 지난번 산 그림 좋더라 하고 소곤거렸고 맞은편 아저씨는 마스크 아래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클래식이 물통 표면을 미세하게 떨게 했습니다. 저는 손등에 튄 코발트 점을 티슈로 찍어내며 이 조용한 떠들썩함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내 말을 재지 않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붓을 헹굴 때마다 유년의 하굣길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색을 얹고 닦고 다시 얹으며 저는 제 호흡이 어디에 있는지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강사가 제 뒤에 멈춘 건 물이 잠깐 끊기는 소리처럼 명확했습니다. 그의 그림자 아래에서 제 종이가 하얗게 반짝였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모았습니다. 눈이 살아있다. 그는 낮게 말하며 제 붓끝을 가리켰습니다. 낯선 칭찬이 귀끝으로 올라와 뜨겁게 맺혔고 저는 서둘러 그냥 따라했어요 하고 말을 덧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종이 위 공중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따라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건 본 사람이 해요. 반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물통을 살짝 돌려 맑은 면을 찾으며 웃는 흉내를 냈습니다. 보았다고? 나는 뭘 봤지? 심장이 붓자루를 조금 세게 죄어 관절이 희끗해졌습니다. 칭찬의 무게는 달고도 불편했습니다. 입속에 오래 머문 사탕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가 살짝 낯설었습니다. 어깨끈이 파고든 자리가 빨갛게 눌려 있었고 복도에는 누군가 튀긴 생선 냄새가 옅게 떠다녔습니다. 현관 앞에 쌓인 상자들이 벽을 따라 겹겹이 붙어 있었고 상단에 검은 매직으로 사진이라고 적힌 글씨가 눈을 잡아챘습니다. 저는 키를 꺼내며 시선을 흘렸다가 순간 멈칫한 내 눈을 내가 먼저 외면했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마음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바닥에 찬기가 발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와 그릇에 묻은 기름을 뜨거운 물에 툭툭 불리며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수세미가 그릇 바닥을 원으로 돌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얇게 겹쳐졌다가 흩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물통과 붓을 챙겨 숨을 쉬러 문화센터로 몸을 옮겼습니다. 분배 목록을 적다가 저는 젊은 날의 상자를 열었고 1998년 날짜가 찍힌 호텔 영수증과 편지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엔 전자계산기와 형광펜, 부동산 평가서가 널브러져 있었고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얇게 울렸습니다. 오전에 깎아놓은 유리식탁엔 제 숨결이 미세하게 성에처럼 남았다가 사라졌고 냉장고 모터가 낮게 깔리며 집안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소파 1, 책장 2, 사진은 어젯밤 눈을 피했던 그 상자 앞에서 제 손목이 멈췄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쓴 사진 2글자 위로 먼지가 은가루처럼 앉아 있었고 테이프 끝은 오래된 딱지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손톱으로 테이프를 벗겨냈습니다. 종이 냄새와 낡은 필름의 비릿한 향이 확 올라왔고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작은 종을 울렸습니다. 지금 보자. 오늘은 피하지 말자. 팩. 영수증은 노란빛이 도는 종이었고 왼쪽 상단에 찍힌 타란 도장이 또렷했습니다. 객실 번호 1233, 투숙인원 2, 조식 포함. 숫자들은 교실 칠판의 분필가루처럼 제 머릿속에 억지로 빼곡히 적혔습니다. 그 아래 겹쳐진 흰 봉투에서 낯익은 필체가 튀어나왔습니다. 둥글고 약간 오른쪽으로 기운 글씨. 그날 고마웠어. 다음엔 내가. 로 끊긴 문장. 저는 봉투를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모서리로 검지 살갗을 살짝 베었습니다. 피 맛이 철처럼 입안에 번졌고 손끝이 제일 먼저 떨렸습니다. 설마 이건 우연일 거야. 이름이라도. 편지의 말미엔 이니셜만 남아있었고 그 두 글자는 제 신혼 앨범에 자주 등장하던 친한 부부의 그녀 이름 앞글자와 겹쳤습니다. 1998년 아이들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이던 해 그는 야근이 많았고 저는 집에서 장부 대신 도시락 목록을 적어 내려가던 계절.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지? 제 입술이 제 스스로의 질문을 삼켰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삑 하고 풀리더니 남편의 발자국이 거실 러그에 눌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영수증과 편지를 식탁 중앙에 가지런히 올렸고 그가 뒤늦게 안경을 코에 걸며 눈길을 피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뭐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고 컵에 따라둔 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컵을 들다 멈추고 입술을 한 번 핥았습니다. 미경아, 그때는 어렸고 잠깐의 숨막히는 정적 뒤에 그는 마치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오듯 말을 밀었습니다. 한 번뿐이었어. 저는 혀끝으로 입안의 피맛을 굴렸다가 삼켰습니다. 어렸다고? 그땐 우리 40을 넘긴 해였지. 뺨으로 올라오는 열이 귀 뒤까지 번졌고 손에 든 펜을 너무 세게 쥐어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방 타일에 주전자의 반사광이 일렁였고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 아이 학예회 날 위에 제 그림자가 어둡게 덮였습니다. 지금 소리치면 누구에게 무엇을 던지게 될까? 저는 가슴께를 꽉 눌렀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일렬로 스쳐갔습니다. 학예회 무대 위에 삐걱거리던 율동, 종이모자 끝에 풀자국, 밤늦게 끓이던 미역국의 소금간. 저는 영수증과 편지를 천천히 겹쳐 브라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문지르며 공기를 밀어냈고 입구를 붙이는 소리가 낮게 착 하고 닫혔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자. 숫자랑 감정은 같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 등받이를 2번 톡톡 치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분배 목록 옆 여백에 작게 적었습니다. 증거 보관, 나를 지킬 것. 창밖으로 택배차가 브레이크를 끼익 밟고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멈췄습니다. 바람이 미세하게 책문 틈을 스쳤고 그 소리 사이로 제 심장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남편의 한 번뿐이었어라는 고백은 제 귀 속에서 늦게 터진 유리병처럼 산산이 울렸습니다. 구청 상담실에서 저는 침묵도 반복되면 폭력이 된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탁자 위 투명 칸막이엔 제 숨이 얇게 김으로 맺혔다 사라졌고 형광등은 미세하게 지직거렸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자주 끄덕였고 제 말이 끝날 때까지 펜을 멈췄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공격이 아니라 보호예요. 그의 목소리는 따끈한 차처럼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지만 어깨뼈가 조금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모서리에 손끝을 대니 소독약 냄새가 손금에 스며들었고 마른 손등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보호를 미루고 체면을 우선했지. 속으로 말하자 혀끝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상담사는 휴지 상자를 제 쪽으로 밀며 말로 안 되는 사람에겐 기록이 언어가 돼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오른 빨간 원을 한 번 눌렀다가 다시 멈추며 제 숨소리의 길이를 재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이 TV를 크게 켜고 그래만 하던 밤들요. 저는 가볍게 웃었지만 어금니가 저릿했습니다. 접시를 씻다 물이 튀면 그는 휴대폰 화면만 보며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했죠. 그 나중은 늘 오지 않았고 저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말꼬리를 제 빨래통에 구겨 넣었습니다.
상담사가 그때 왜 멈추셨죠? 라고 묻자 저는 손목에 남은 설거지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체면, 아이들, 내일 아침 도시락, 그 핑계들이 나를 묶었지. 말이 목젖에 걸렸고 작게 캑 소리가 났습니다. 휴지를 뽑아 코끝에 대니 천천히 늦게 온 눈물이 젖은 꽃물처럼 스쳤습니다. 그럼에도요, 아무도 못 들을까봐 제가 더 작아졌어요. 말한 제가 놀랐습니다. 내 귀에도 생소한 문장이 떠서 제 손등을 무의식적으로 쓸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상담사의 단어가 등뼈를 딱 펴게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바탕화면 첫 줄로 녹음 앱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아이콘이 떨림 모드에서 가볍게 바스락거리듯 움직였고 손가락 끝에 유리 표면에 냉기가 스쳤습니다. 설정에서 파일 이름을 날짜, 장소, 대상으로 바꾸며 홀더 이름을 나를 지킬 것이라 타이핑하니 터치 진동이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췄습니다. 시험 삼아 녹음을 켜자 상담실 공기에 숨소리가 잡혔고 제 코 고는 듯한 미세한 숨 들숨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리도 내 편이 될 수 있구나. 브라운 봉투에 넣어둔 1998년의 종이 냄새가 머리맡에 다시 끼어드는 듯했고 종이의 노란 가장자리가 귀퉁이에 선명했죠.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처럼 탁자에 눕혔고 화면에 빨간 점이 눈을 꾹 감고 버티는 사람 같아 보여 괜히 토닥였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을 떠올리자 물감 냄새와 물먹은 종이의 축축함이 관자놀이로 번졌습니다. 작품 투자라며 제 팔을 스치던 강사의 손끝, 과한 웃음의 신치야 계산기 두드리던 그 빠른 리듬. 집에서는 분백효 위로 그의 한 번뿐이었어가 오래된 종이컵처럼 찌그러져 있었고 조정실의 낮은 탁자와 생수병 비닐이 사각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지금 대화는 녹음하랬습니다.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톤, 윗입술에 힘을 주고 턱을 괜히 괴지 않기. 경고가 아니라 경계, 싸움이 아니라 안전. 그 선을 제 마음바닥에 빨간 실로 곧게 그려두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자 직물 사이로 사각한 모서리가 눌려왔고 직물의 거친 결이 손끝을 깨웠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자 저는 더 이상 참관인이 아니라 기곡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 그림 앞에서 오늘만 VIP 조건이라며 작품 투자 제안을 슬쩍 올려놨습니다. 수업종이 울리기 직전이었죠. 물컵 속 탁한 물이 회청색 고리를 만들고 젖은 붓털이 내 손가락에 눌어붙었습니다. 그는 제 옆 의자에 반쯤 걸터앉아 목소리를 낮췄어요. 안목 있는 개인 컬렉터들이 요즘 물을 찾아요. 선생님 작품처럼요. 안목이란 단어가 붓 세척통을 톡 치는 소리처럼 맑게 울렸습니다. 그는 성공담을 풀었죠. 은퇴한 치과 원장님, 퇴직 공무원, 한 달 만에 웃었다는 문자. 입꼬리를 살짝 접으며 제 채색한 나뭇잎을 손등 그림자로 가렸어요. 시계줄이 형광등을 받아 번쩍였고 석고 냄새와 물감 비린내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우리 미경 선생님은 물이 살아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오래 묵은 접시에 소금을 톡 얹는 소리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끈을 쓸데없이 조였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은 마찰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치며 설탕을 부었습니다. 지금 결정하면 수수료 면제, VIP 전시 동시 참여, 작가 코드도 드려요. 내일이면 힘들어요. 지금과 내일 사이에 꿀이 줄줄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쓴 입안이 잠시 달콤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고 내 이름 옆에 VIP가 붙은 명찰을 상상했어요. 오래 침묵했던 결혼의 방에서 듣지 못했던 말, 인정의 온도에 목이 말랐다는 걸 그때야 알았죠. 물컵을 들었더니 붓끝에서 빠져나온 남색이 혀끝에 철마처럼 번졌습니다. 그래 달다. 하지만 너무 달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등의 물기를 휴지로 꾹 눌렀습니다. 남편의 한 번뿐이었어가 오래된 종이컵처럼 찌그러진 채 구석에 놓였고 그 빈 공간을 이 달콤함이 채우려 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단내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걸 견디듯. 상담사의 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경계는 보호해요. 말이 nak히면 기록이 언어가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은 어제 배운 색 번짐처럼
잔잔하게 유지했죠. 그럼 구조는 어떻게 돼요? 수익 배분은요? 내가 묻자 그는 가볍게 손가락으로 박자를 탔습니다. 후원 계약서 형태고 내부 약정이 따로 있어요. VIP 관리비는 제가 부담. 회수는 석 달, 이율은 케이스별. 회색 말줄임표가 그의 혀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허벅지에 사각하게 닿았습니다. 엄지로 천을 누르니 딱딱한 모서리가 뼈에 닿았고 진동 없는 고요가 귀를 팽팽하게 했어요. 나는 더 묻습니다. 세금 처리는요? 환불은? 그는 빠르게 대답을 겹쳤죠. 상세는 우리 VIP 웰컴콜에서. 단어들 사이로 작은 공백이 보였고 그 빈틈에 녹음의 빨간 점이 내 마음속에서 밝아졌습니다. 지금 길게 말하게 하자.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바싹 붙였습니다. 그는 파일 지퍼를 열고 계약서 샘플을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가 손끝에 떨렸고 미세한 잉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VIP 명단은 진하게 인쇄된 이니셜로 가려져 있었죠. 김교감, 박교감 사모님 같은 글자들. 그는 금빛 펜으로 몇 줄을 동그라미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만요. 오늘이란 말이 내게 옆구리로 밀착했습니다. 나는 종이 한 장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제 방식대로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의하면 기회가 달아나요. 그 말이 내 등을 가볍게 미는 느낌이었지만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렸죠. 그래도 확인은 하겠습니다. 퇴로를 열자 그의 미소가 한 뼘 줄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나는 내 숨에 박자를 맞췄습니다. 저는 미소로 시간을 벌며 주머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집은 지켜야 한다며 제 몫을 조금만 양보하자고 익숙함을 이유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톡톡 두드렸죠. 애들 명절에 오고 동네 약국 경비 아저씨 다 아는 사이야. 그대로 살자, 응? 식탁에 굳은 김치국물 얼룩을 손톱으로 긁으며 저는 숨을 고르곤 컵에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짠맛이 혀에 얇게 붙었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이 오래된 담요처럼 저를 덮으려 들었죠. 그냥 반만 기다려줘. 네 목 조금만 양보하면 다 편해. 그의 어깨가 익숙한 소파 등받이에 파묻혔고 리모컨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카펫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화면을 껐다 켰습니다. 지난번 녹음에 빨간 점이 떠올라 허벅지 안쪽이 뜨끈해졌어요. 익숙함이 내 목을 조르네. 속으로 씹으며 저는 냉장고 문틈에서 새어나온 김서린 바람을 깔끔히 닫았습니다. 편한 건 늘 너였지. 제 혀끝에서 나온 낮은 말이 공기 중에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매캐한 토너 냄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발렸고 금속 서랍이 열리며 종이의 모서리들이 딸깍거렸죠. 회색 책상 위에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시세, 퇴직금, 예금, 연금 수령액. 자동차 현재가. 제 손이 파란 펜으로 항목을 긋자 엑셀 격자처럼 마음이 반듯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유지비 감안해도 재산 분할은 혼인기간 기여 비율로 거의 반반입니다. 감정과 숫자를 분리하세요. 감정과 숫자, 두 단어가 구강청결제처럼 매웠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처럼 올라오던 울컥을 꿀꺽 삼켰죠. 프린터가 덜컹거리며 평가서가 뽑혀나왔고 제 지문이 종이에 번지지 않게 손가락 끝을 말렸습니다. 증거는요? 제가 묻자 그는 손가락으로 도장을 톡톡 쳤습니다. 계좌거래 내역, 등기부, 공시지가, 사진, 숫자가 말하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밤이 창틀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식탁 위 조명을 한 단계 낮추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감정과 숫자를 분리하자. 재산 분할은 법 기준에 따라 정확히 절반. 주택은 매각 후 정산하거나 네가 거주 원하면 내 몫을 대출 또는 현금으로 정산. 독립한 아이들 문제와 별개. 문장을 한 줄씩 숨고르듯 적었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쓰고 마침표의 위치를 옮겼죠. 혼인기간 34년.
공동기여 인정 근거 첨부. 파일을 3개 붙이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란 체크 2개가 떠도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에 말줄임표가 잠깐 흔들리다 사라졌죠. 또 시간을 무기로 쓰겠지. 제 가슴이 계단처럼 한 칸 내려왔습니다. 미경아, 생각 좀 하자. 잠깐 울린 전화에 그의 목소리가 슬리퍼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가르며 제 손끝으로 찬물의 감각이 퍼졌습니다. 사흘째 답이 없자 저는 구청 옆 법률구조공단을 지나 가정법원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금속 의자에 앉자 등줄기에 차가움이 배었고 번호표에 거친 종이가 손끝을 긁었습니다. 조정신청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분명했죠. 창구 직원이 도장을 꽝 찍을 때 제 안에서도 무언가 탁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접수 스티커에 끈끈이를 떼며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를 순서대로 눌러 정리했습니다. 법의 테이블로 옮긴다. 속으로 복귀하듯 중얼거리고 복도 끝 자판기에서 무설탕 커피를 뽑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뺨 안쪽을 씻어냈습니다. 저는 접수증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자리는 조정실에서 보자. 휴대폰 진동이 잠깐 울리더니 다시 고요. 변호사와 마주 앉은 방에서 저는 등받이에 등을 고르고 숨을 낮췄습니다. 저는 변호사 앞에서 정확히 절반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오래된 균형을 새로 그었습니다. 약속한 카페에 저는 투자금 대신 동료 수강생과 경찰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스윙도어가 허리를 치며 쩌렁 소리를 냈고 에스프레소가 뱉는 김이 마스크 안쪽에 눅눅이 스며들었죠. 강사는 먼저 손바닥을 비비며 후원은 마음이 뜨거울 때 하는 겁니다. 선생님, 현금이면 수수료도 없고 바로 작가 계정으로 들어가요. 라고 웃었습니다. 종이 봉투 대신 파일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위에 제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앉았죠. 여기 원금 전액 보장은 미술품 후원 계약에선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갤러리 상호가 앞장과 뒷장이 다릅니다. 저는 어조를 낮추고 어금니를 풀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마지막 2자리도 틀렸고 인감 도장이 사진처럼 픽셀 깨져 있어요. 스캔 떠서 복붙하셨죠. 그는 웃음의 꼬리가 삐끗 꺾였고 종이를 뒤집는 손끝에서 잉크 냄새와 땀 냄새라 섞였습니다. 감정은 따로, 증거로 말하자. 변호사 말이 혀 밑에서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강사가 종이컵을 움켜쥐며 예술은 숫자로 재단 못하죠. 그 열정의 대가로 소정의 배당이 나고 돌려 말할 때 저는 휴대폰에 빨간 점을 눌러둔 녹취 앱을 흘깃 보여주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동료 수강생이 고개를 들었죠. 지난주에도 이번 주까지만 20% 추가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단톡방 공지 캡처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화면을 넘길 때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리컵에 부딪혀 더 맑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통장 사본에 예금주 이름이 매번 바뀌는 사진을 한 장씩 밀었습니다. 커피 머신 스팀이 휙 비명을 내고 카페 안의 대화들이 한 박자씩 낮아졌습니다. 식음 물러서면 예전처럼 넘긴다.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하며 저는 계약서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강사의 목젖이 꿀떡 넘어가고 종이컵 뚜껑이 사각 틀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등줄기를 훑자 공기가 서늘하게 식는 게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함께 들어온 사복 남성이 조용히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서울 옷땡 경찰서 진흥팀입니다. 출석 요구서와 피해자 안내문 전달하겠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면에는 파삭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사의 손이 그 봉투를 집으려다 말고 공중에서 덜덜 떨렸죠. 아, 이건 오해고요. 저는 예술인 지원을 문화진흥. 말끝이 탁 막혔습니다. 경찰이 차분히 말했어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시죠? 원금 보장, 고정 배당 약속, 모집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서류 고지이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십시오. 저는 빨대가 컵에서 딸깍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고 제 무릎 위에 올려둔 파일을 다시 폈습니다. 소매 끝에서 세제 냄새가 났고 손등의 혈관이 또렷이 솟았습니다. 그의 무릎이 의자 밑에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말고도 반에서 문의받은 분이 여럿이에요. 연령대 높고 현금 선호하시는 분들. 저는 미리 정리한 명단과 계좌 흐름표를 봉투에 담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USB에는 단톡방 공지, 통화 녹취, 계약서 버전 변천이 차곡히 들어있었죠. 감사가 더듬으며 제가 직접 뵙고 설명하려기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은 조서에서 하세요. 내 안쪽에서 오래 굳어있던 공포가 서걱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 냄새 사이로 파스 냄새가 스며들었고 저는 스카프 매듭을 단단히 당겼습니다. 여기서 난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 제가 속으로 또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변 좌석의 숟가락들이 소곤대며 멈추고 그의 시선이 테이블 나뭇결을 해냈습니다. 경찰 신분증이 반짝이자 그는 말문이 막혔고 저는 녹취 파일을 내밀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끝냈습니다. 조정실에 앉아 저는 1998년 호텔 영수증과 자필 편지를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살을 벗기듯 비쳤고 손소독제 냄새가 마스크 안쪽으로 눅눅이 스며들었습니다. 벽시계가 초침을 또각또각 밀어 올릴 때 조정위원이 얇은 안경을 밀며 원칙을 물었습니다. 재산 분배 기준을 어떻게 보시나요? 남편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꼬리를 늘였죠. 애들도 드나들고 생활의 연속성이 중요하니까요. 집은 제가 유지하고 그 대신 연금에서 조금 더 드리면 그의 혀끝이 조금을 길게 눌렀습니다. 저는 종이컵 뚜껑을 정자처럼 돌려 맞추며 숨을 고르고 파일 모서리를 4번 문질러 각을 살렸습니다. 감정은 따로, 증거로 말하자. 카페에서 들었던 스팀 비명이 기억 속에서 꺼졌다 켜졌습니다. 조정위원의 펜촉이 종이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간섭을 일으켰고 저는 손등의 푸른 실핏줄을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눅눅한 열이 냄새가 밴 영수증을 책상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검은 열전사 글씨가 누렇게 퍼졌지만 날짜와 호텔 로고는 또렷했죠. 옆에 접힌 편지를 펼치니 오래된 잉크가 섬유 속으로 스며든 자국이 손끝에 잡아 그었습니다. 이건 발견된 사실입니다. 추측도 확대도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깔때기처럼 좁고 단단했어요. 편지의 문장 사이 한 번뿐이었어 라는 필압이 유난히 짙게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읽지 않고 그 밑줄의 깊이만 가리켰습니다. 이 시기 저는 산후통증으로 입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유의 진위보다 지금은 공정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눈썹이 천천히 풀리다 말고 굳었고 종이의 사각거림이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펜을 뒤집어 고무지우개로 여백을 톡톡 찍어보았습니다. 공기가 종이 냄새로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어깨선이 한 뼘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옆으로 살짝 미끄러지고 손가락이 컵받침 가장자리를 한 바퀴 두 바퀴 맴돌았죠. 미경 그건 오래된. 그는 끝을 삼켰고 저는 눈길을 내리며 아이들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 번씩 불러봤습니다. 도시락 뚜껑에 김이 오르던 얼굴들, 명절마다 젓가락을 흔들며 웃던 눈웃음이 떠올랐어요. 그 얼굴을 여기다 묵지 말자. 저는 마스크 끈이 귀를 누르는 압박을 한 번 풀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혀가 딱하고 다치자 남편의 숨이 휘청하며 짧게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며 손등 위에 펜을 눕혔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고 대신 영수증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입구를 스티커로 봉했습니다. 화약을 치우듯 소리가 줄었습니다. 제 안쪽에서 오래된 병이 금가는 소리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낮고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의 기여가 상호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절반, 정확한 2분의 1을 권고합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목덜미의 스카프가 살짝 스치는 촉감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정확한 절반이라고 명시해주세요. 부동산 예금, 퇴직금, 개인연금 모두 항목별로. 펜이 종이를 긁으며 나무 껍질을 벗기는 소리를 냈고
도장이 찍힐 때마다 붉은 잉크가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남편은 침을 삼키고 알겠다를 아주 낮게 반복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접어 무릎 위에 얹고 손끝으로 종이의 두께를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말했던 여기까지입니다가 오늘의 문장으로 다졌죠. 아이들은 여기에 묵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확히 나눕시다라고 말하자 방 안의 공기가 다 끼었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 게시판에 사과문이 붙고 강사는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지문은 A4 2장, 붉은 도장이 모서리에 번져 있었고 탁한 형광등 아래 종이가 유난히 창백해 보였죠. 앞정머리를 손끝으로 눌렀더니 금속이 차갑게 살에 닿았고 코르크 냄새가 오래된 서랍처럼 올라왔습니다. 센터장이 마스크 위에서 옥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전액 환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강사는 직무정지입니다. 복도 자판기에서 뽑은 믹스커피 향이 달게 퍼졌고 단원들이 제 등허리를 한 번씩 톡톡 두드렸어요. 선생님 잘하셨네요. 누군가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제 손에 물티슈를 쥐어주었습니다. 떨리던 손등에 푸른 선이 잦아들고 저는 굳게 묶였던 어깨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정확히 나눕시다라고 말하던 조정실의 공기가 이 복도까지 따라온 듯했습니다. 형사과 수사실은 에어컨 바람이 건조했고 벽시계 초침이 플라스틱을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녹취록에 형광펜 줄을 그으며 페이지 모서리를 눌러 각을 세웠죠. 여기요, 원금 보장이라고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우리끼리라는 표현. 탐문 형사가 고개를 숙인 채 이어폰을 한쪽 빼고 되물었습니다. 이 구간 맞죠? 스피커에서 강사의 목소리가 얇게 떨리며 흘렀고 저는 종이컵 커피의 쓴맛으로 혀끝을 다독았습니다. 마스크 끈이 귀를 누르는 압박이 아려서 잠깐 한쪽을 풀었다 다시 걸었고요. 투자 권유는 이날과 그 다음 날 2차례였습니다. 저는 입금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수위를 낮춘 라디오처럼 차분했습니다. 형사는 기록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오래 묵힌 죄책감의 주름을 한 겹 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앱에 알림창이 딸깍 울릴 때마다 문장들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속았대에서 녹취에서 마갓대로 물길이 바뀌든요. 시장 입구에서 배추를 고르던 할머니가 제 손목을 보시고 살은 안 쪘지? 하고 웃으며 배추 한 포기를 얹어주셨고 미용실 드라이 소리 사이로 그 사람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렵겠네 같은 속삭임이 더는 칼날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책로에서 강아지 줄이 엉키자 젊은 아빠가 먼저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고개를 숙였고 저는 짧게 수사 중이래요 라고만 답했어요. 괜스레 더 보태면 화제거리가 되겠지. 아이들 귀에 먼지처럼 붙겠지. 저는 혀끝을 접었습니다. 과장도 멸시도 없이 필요한 말만 건넸습니다. 연민의 눈빛은 물러나고 견고한 간격을 둔 존중이 자리 잡는 걸 저는 발뒤꿈치로 천천히 느꼈습니다. 산책로에서 돌아간 날, 저는 물통에 미지근한 물을 채웠습니다. 수채화 종이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닿자 심장이 먼저 박자를 찼더군요. 빈 의자 하나가 강사의 자리를 대신했고 대리 강사는 오늘은 번지는 맛을 느껴봐요 하고 말끝을 길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붓을 적셔 코발트 블루를 얇게 풀어냈어요. 물이 종이 위에서 둥글게 모였다가 천천히 번질 때 손목이 더는 부들부들 떨지 않는 걸 알아챘습니다. 지켜냈다. 최소한의 선을.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문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림 구석에 제 이름, 정미경, 2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하얀 마스크 안쪽으로 따뜻한 숨이 돌아와 입술을 부드럽게 젖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속은 사람이 아니라 막아낸 사람이라 불렀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필 사과를 건네며 집과 예금을 정확히 반씩 나누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유리문이 닫히자 에어컨 바람이 종이 냄새를 얼려 보냈고 독도 시계의 초침이 얇게 긁히는 소리를 냈죠. 중개사는 캘린더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며 내부 수리 일정과 매물 공개 날짜를 짚어주었습니다. 도장 찍는 고무 소리가 툭툭 떨어질 때마다 제 손가락 관절이 하얘졌다 풀리길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봉투에서 꺼낸 자필 사과문을 제 쪽으로 밀었고 저는 볼펜을 단단히 쥐고 계좌 분리 서류에 이름을 또박또박 접었습니다. 휴대폰 은행 앱의 숫자들이 반으로 갈라지자 화면에 푸른 빛이 제 손바닥을 차갑게 물들였어요. 말만이 아니라 숫자로. 속으로 단정하고 숨을 길게 뽑았습니다. 중개사는 등기 이전, 잔금일, 이체 순서를 낮게 읊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히 깔끔히요라고 답했죠. 구겨진 마음의 가장자리도 그 순간만큼은 반듯하게 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먼지 냄새에 오래된 비닐 코팅에 눅진한 감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큰 상자를 바닥에 펴고 앨범을 한 권씩 열었죠. 필름 인화지의 하얀 테두리가 햇빛에 반짝였고 셀로판 테이프가 벗겨질 때 끼익하고 마른 비명이 났습니다. 남편은 거실 탁자 모서리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이들 사진은 건드리지 말자.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로 두자. 아이들의 시간은 우리 것 아니니까. 우리는 첫돌떡 케이크 옆에 앉은 작은 손, 등반 봉지를 들고 웃던 초등교복, 각자의 신등에 얹힌 아이들의 머리칼 같은 장면들을 지나쳤습니다. 대신 풍경, 친구들과의 소풍, 부모님 제사상 뒤에서 낯설게 어색한 우리 사진들을 골라 양쪽 더미로 갈랐죠. 앨범 비닐이 손등에 달라붙을 때마다 이건 누구 몫이지? 라는 마음의 줄자도 덜컥거렸지만 저는 각을 맞춰 사진을 미끄러뜨렸습니다. 따딱 마주치는 침묵 속에서도 이건 당신이 가져요. 아니, 그건 당신. 짧은 문장들이 다리처럼 놓였습니다. 낡은 소파 스프링이 으스럭거릴 때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그 말은 방바닥을 스쳐 제 발등으로 와닿았고 저는 컵받침을 돌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입천장이 잠깐 날라붙더니 혀끝에 묵은 새맛이 맴돌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동자 가장자리를 보았습니다. 나도 묵인했다. 제 목소리가 낯설 만큼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왜 그때 더 소리내지 않았지? 누구를 위한 침묵이었나? 마음속에서 오래된 의자가 끽끽 소리를 냈죠. 남편이 눈꺼풀을 2번 감았다 뜨고 소매뿌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네가 받은 모멸은 우리가 만든 거야. 둘 다. 저는 머그컵의 금간 가장자리를 엄지로 짚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함이 손금으로 스며들었고 그게 오히려 현실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길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짧은 고백 2개가 테이블 위에서 서로 등을 기대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책장을 비우자 햇살에 노출된 직사각 먼지 자국이 타일처럼 드러났습니다. 잿더리처럼 생긴 옛 문진, 건전지가 새어 굳어버린 리모컨, 누구 것도 아닌 여행지 냉장고 자석이 바닥에서 구슬처럼 구르다 멈췄죠. 저는 헝겊으로 칸을 쓸며 마지막 빈 칸을 손바닥으로 쓸어주었고 남편은 택배 상자 테이프를 끝까지 눌러 붙였습니다. 힘들었지? 그가 한숨과 함께 웃을 때 제 눈가가 먼저 젖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우리는 동시에 웃다가 동시에 울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한 줄에서 엉켜 넘어지는 그 촉감, 그게 우리 결혼의 마지막 표정 같았어요. 저는 손수건 모서리로 눈물을 찢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처럼, 작별처럼, 감사처럼. 현관에서 신발 끝이 서로 닿다 떨어지고 숨이 갈비뼈 사이를 조용히 스쳤습니다. 사진을 반씩 나누고 수고했어 우리 라고 인사하며 우리는 오래된 집에서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새집 창을 여니 따뜻한 남향바람이 들어와 제 숨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새의 울음처럼 길게 찢어졌고 상자 속 접힌 이불에서 오래된 세제 냄새가 피어올랐죠. 저는 얇은 책장을 벽에 붙이고 다리 밑에 펠트 패드를 끼워 삐걱거림을 눌렀습니다. 창틀의 먼지는 햇살의 금빛 가루처럼 떠다녔고 저는 손목을 털어 그 가루를 바깥으로 불어냈어요. 창턱에 물병을 올려 물결이 반짝이게 두고 붓을 천천히 정렬해 눕혔습니다. 작은 초를 붙이자
미약한 시트러스 향이 먼지 냄새를 밀어냈고 꺼져가던 제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낮게 말하며 오래된 열쇠고리를 서럽 깊숙이 밀어 넣었죠. 냉장고가 처음 돌아갈 때 내는 낮은 윙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집을 채웠고 바닥에 시멘트 냄새와 새 목재의 풀 냄새가 섞였습니다. 제 허리는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뻐근했지만 몸의 통증이 오늘의 좌표를 점 찍어주는 느낌이었어요. 파괴가 아니라 정리, 도망이 아니라 선택. 그 말을 저는 초의 불꽃에 비추어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 채화, 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돌려 한강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강바람이 뺨을 닦아줄 때 발목뼈 옆이 톡톡 살아났죠. 미경 언니, 속도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묻자 저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자전거 종소리가 등 뒤에서 가벼운 금속성으로 미끄러지고 물 위 오리들이 파문을 넓게 깔았습니다. 운동화 바닥과 흙길 사이에서 사각사각 마찰음이 일어나는 리듬이 잊었던 닭자를 발목으로 돌려주더군요. 누군가는 손난로를 제 손에 쥐어주었고 따뜻함이 손등의 얇은 정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혼 괜찮으세요? 주저함이 달라붙은 질문에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파국 말고 정리했어. 우리 둘 다. 행간의 공백이 바람처럼 우리 사이를 지나가더니 발걸음이 같은 박자로 맞춰졌습니다.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부딪히며 내는 얇은 소리. 카페 문 여닫는 딸깍. 막 두른 드립 커피의 견과향이 저의 기분을 한 톤 올렸죠. 다리 위에서 저는 아랫입술을 한 번 깨물며 생각했어요. 다시 친절이 다가오면 이번엔 기분이 아니라 경계부터 묻자.